안녕하세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더하기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값은 같다.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무엇일까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덧셈이 있는데 세 개의 이제 항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푸나 아니면은 나는 뒤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를 더할래. 이래도 우리가 답이 같다는 겁니다. 예, 이게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언제 쓰느냐? 나는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뒤에 걸 나중에 계산해서 더할래. 그렇게 할 때가 더 편할 때고 있고요. 앞에 가로가 묶여져 있지만 나는 뒤에 있는 가로를 먼저 하고 더할래. 그래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푸는데 편리한 방법대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문제는 라지 a와 라지 b를 더하래요. 이거를 더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써서 더하는 건데, 자, 세제곱. 자, 더하는 건데요. 동료한끼리 더하려면 자리를 바꿔야 할 때가 있잖아요. 덧셈은 괄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동료한끼리 한번 x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끼리 자리를 교환합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리고 같은 동료한끼리 자리를 교환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상수항도 같은 동료항끼리 자리를 교환해서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료항으로 모은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계산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되고 얘는 2 빼기니까 x제곱 얘는 마이너스 4. 지금 우리가 쓴 것이 다 교환 법칙을 사용하여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a 빼기 b를 해라. 자, 요거는요, x 세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다항식에 모든 항을 다 한 개씩 빼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해서 각 항마다 이제 빼주는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항끼리 이제 교환 법칙을 이용하여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도 동료항으로 묶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없어지죠. 자, 얘네들은 3x 제곱. 이렇게 해서 3x 제곱 한 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이제 곱셈을 향하여 계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요, 일단 지수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수법칙은 중2 때 배웠습니다.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y는 실수. xy는 실수고 m는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x의 m제곱과 x의 n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이제 지수, 얘네 둘 지수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렇죠. 지수의 합인 덧셈으로 풀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x의 m제곱에 가로에 또 n제곱을 한다. 이거는 지수의 곱으로 곱하기로 해서 풀어라. 이렇게 했었고요. 뭐 세 번째는 다른 문자로 뭐 이렇게 있는 경우 뭐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로 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이니까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뭐 분배 법칙 다 있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곱셈을 자리를 바꾸어서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자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교환이죠.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는 거고,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이제 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계산할 거야. 근데 아니, 나는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곱할래. 이렇게 된 게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은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A랑 B랑 곱하고 가운데 더하기니까 더하기 A랑 C랑 곱한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다항식에 어떻게 문제가 접근이 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항이 뭐 너무 많죠. 그러면 정말 이거를 분배 법칙 하나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개 곱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교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항을 우리 치환하는 것도 우리 배웠거든요. 중3 때. 그래서 같은 항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교환 법칙을 사용하여 같은 항끼리 한번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 x세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을 a로 치환합니다. 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a 플러스 x제곱 a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건 또 합차공식이라고 우리가 또 배웠을 겁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또 풀어지면서 자, 풀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x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4제곱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a의 제곱을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의 4제곱.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만 잘해주면 돼요. x 세제곱의 제곱 곱하는 거죠. 6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런 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림차순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다항식의 이제 곱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다항식의 나눗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지수법칙의 나눗셈을 또 알아야겠죠? 자, 지수법칙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이 있는데 이거는 크기에 따라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mn의 크기를 잘 살펴보았을 때 만약에 m이 n보다 컸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답은 지수 m과 n을 뺀 걸로 지수의 차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x의 m 빼기 n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m하고 n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수가 둘이 똑같다. 그럼 이 아이를 같은 아이끼리 나눈 거예요. 같은 아이끼리 나누면 1이죠. 네. 자, 세 번째는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m 빼기 n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눗셈의 형태로 바꿔보게 된다면 x의 n제곱분의 x의 m제곱이라고 했는데 x의 n제곱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큰 쪽에서 나눗셈을 빼기 때문에 x의 n-m 분의 1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y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y제곱 y의 5제곱 얘를 묶어서 나누기 x, y의 제곱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나눠주는 거죠. 항마다. 그럼 나누기는 분모로 뒤에 있는 나눗셈은 분모로 내려가죠. x 2제곱 y의 세제곱 하고 더하기 x의 y제곱 2x의 4제곱 y의 5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약분하는 거는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고 했으니까 빼주면 됩니다. 자, 3 빼기 2 다 빠지죠? 1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x는 2하고 x 4제곱에서 x 1제곱 빼니까 3제곱, y의 5제곱에서 2제곱 빼니까 또 3제곱.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